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KB투자증권, KB증권에서 이제 LG노텍을 적어주셨는데 김동원 연구원님께서 이거 적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안내물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김광수 연구원님 그리고 LS증권에서 LG노텍에 대해서 리포트를 적어주셨는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0만원, AI 고도화 핵심은 광학기술이라고 했고요. 하반기 영업이익 8,200억,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 충분, 올해 최고치 경신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편안한 계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과도한 주가 조정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 하반기는 편안하다는 얘기는 2024년 하반기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불편한 계절이 더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 상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2024년 2분기는 편안한 계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이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편안하고 안 편안하고를 나눌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전에 모를 수 있지만, 제목 자체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심해야 된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2분기 호실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매출액 4.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00억.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좀 몰랐고 영업이익은 좀 QOQ로는 좀 떨어졌죠.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상회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에 이례적으로 1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네, 영업이익의 경우 광학솔루션 부문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과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 자, 이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가동률이 여전히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호적인 환율이 비우호적인 환율로 덜 변하거나 원가 절감 노력이 바닥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원가 절감을 어떤 수준까지 갔는데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최대치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업황의 변화, 가동률의 상승, 이게 나와줘야 LG노텍이 좀 강한 상승을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 2분기 하반기 편안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QOQ로 100%나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초도 물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후 상향 조정 가능성 존재. 이 가능성 존재가 아니라 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돼야지 이 회사가 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엄 모델 비중이 증가하고 폴디드 줌 모델 확대 적용, 맥스하고 프로 모델에 들어가죠. 및 초광각 카메라 화소가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ASP 상승될 것이다. 과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승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주고 나면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시그널들은 맞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에 이냐에 대해서는 김광수 연구원님께서 이미 여기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5만원.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우려감이 해소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의 믹스 구조 변화가 지속된다. 신규 업체 진입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 내에서 입지와 점유율 변화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당분간 제한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한이 안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 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LG노텍의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를 해둔 건데요. 그 내용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기 1, 2, 3, 4, 5번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번부터 보면 9월 고객사 신모델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환율 역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AI 스마트폰의 규체적인 둘에 따른 수요는 2025년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노텍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지는 아마 이 후자일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으로 환율이 유지될지는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변수는 이제 애플 신제품의 시장 반응이다. 그래서 2025년까지 AI라는 그 어떤 기능이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교체 주기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요거가 구매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3분기 이후 실적 성장의 키포인트가 될 거다. 요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앞에 가면서 이제 KB증권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카메라 공급망에서 독과점적인 이제 시장 지배력을 이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하반기 영업이익 이제 최대치를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반기 아이폰 16 출시로 본격적인 아이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고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한 게 LG이노텍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LS증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반도체 기판 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회복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기는 아무런 수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큰 폭 증가가 도대체 얼마나 큰 폭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더 팔리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두 자릿수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이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지, 내년의 계절성을 극복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했고, 올해 최고치 경신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할 전망이다. 여기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이라고 했을 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자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최대 실적인데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선반영을 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내년부터 LG이노텍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원에 안착하며 실적 개선 속도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LG이노텍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간 역사적 하단 밴드를 기록하고 있다. 왜 하단 밴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이 예상보다 더 성장을 못하는 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지금 위치는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하단 밴드에 계속 있지만 거기서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폭발적일지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현재 LG이노텍 밸류에이션은 과거 이렇게 역사적 밴드 하단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다. 근데 여기 또 말씀하신 게 상승 여력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했지 상승 여력이 제한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 톤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치기 전에 그 멘토K, 그래서 mentok.co.kr 가보시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게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탑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온라인 강의를 오픈하게 됐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선별된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이런 것들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계속 창작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앵글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석해보고 좋은 리포트 선별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관련 기업들, 섹터 함께 좀 선별을 해볼 생각이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